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 아침에 일어나 걷는데 다리가 평소와 다르게 저리고 무딘 느낌, 집 안 작은 문턱에 자꾸 발이 걸려서 넘어질 뻔한 경험, 아마 화면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다리 힘이 약해졌나 보다, 운동 좀 해야겠네. 저도 진료실에서 수없이 들어온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보내는 그 신호, 그게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과 몸 클리닉의 박서연입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뇌경색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무서운 진실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지금 편마비로 힘들게 재활 중이신 분들 중 상당수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다리에서 분명한 경고 신호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때 그 신호를 그냥 넘기지 않고 조금만 더 일찍 병원에 오셨더라면 지금처럼 한쪽 몸을 평생 쓰지 못하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뇌경색은 운명처럼 갑자기 떨어지는 벼락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는 뇌경색의 80%에서 90%까지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조기 발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다리에서 나타나는 작은 이상을 통해 뇌경색을 미리 알아차리는 아주 구체적인 기준과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지침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혹시 주변에 부모님이나 배우자, 넘어질까 늘 걱정되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지금 이 영상을 같이 보거나 공유 버튼을 눌러 바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가족의 평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다리 증상을 절대 노화로만 넘기면 안 되는지. 둘째, 뇌와 다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셋째, 집에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7가지 전조 신호. 넷째, 이 모든 것을 예방하기 위한 평생 전략입니다. 먼저 첫 번째, 왜 다리 증상을 무시하면 안 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뇌경색은 매년 10만 명이 넘게 발생하는 아주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사망 원인 뇌위일 뿐 아니라 한 번 걸리면 평생 장애를 남기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분들 중 상당수가 그 전에 이미 몸에서 특히 다리를 통해 분명한 경고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학 용어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 영어로 TIA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뇌로 가는 혈액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스스로 뚫리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몇 분에서 몇십 분 정도 나타났다 신기하게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고 걷는데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힘이 쭉 빠집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하면서 주저앉았는데 10분쯤 지나니까 다시 멀쩡해집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세가 안 좋아서 그랬겠지, 순환이 안 돼서 잠깐 그런 거겠지. 하지만 의사인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야말로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래서 미니 뇌졸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TIA를 경험한 환자 중 약 10%에서 20%가 90일,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진짜 뇌경색을 겪습니다. 10명 중 1명에서 2명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위험의 절반 정도가 48시간 이내에 몰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이상했다가 다시 괜찮아졌는데 그게 사실은 이틀 안에 진짜 뇌경색이 올 수 있다는 마지막 경고였다면 어떻겠습니까? 뇌경색이 실제로 발생하면 우리는 골든타임과의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증상 발생 후 4시간 3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 혈전 용해제나 혈관을 뚫는 시술을 받으면 손상되는 뇌 세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뇌세포는 1분에 약 190만 개씩 죽어갑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곧 뇌다. Time is brain. 제가 실제로 만났던 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 중반의 할아버지셨습니다. 한 달 전부터 계단을 오를 때 왼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쉬면 괜찮아지니까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기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왼쪽 다리가 아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19를 타고 응급실에 오셨지만 이미 증상 발생 후 7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골든타임을 훌쩍 넘긴 뒤였죠. 결국 그분은 왼쪽 다리에 영구적인 마비가 남았습니다. 보행기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되셨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 달 전에 다리가 이상했을 때 병원에 왔어야 했는데 그때는 금방 괜찮아져서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눈앞이 먹먹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보내는 신호를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뇌가 보내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시죠? 도대체 왜 뇌에 문제가 생기면 다리에 먼저 신호가 나타나는 걸까? 이제 두 번째 이야기, 뇌와 다리의 연결 고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를 하나의 거대한 관제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수많은 전선이 뻗어나가 온몸의 근육과 감각을 조종합니다. 다리는 이 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관제실로 들어가는 전선, 즉 뇌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관제실의 일부가 꺼지면서 그 부위를 담당하던 기계가 멈춥니다. 뇌 표면에는 우리 몸을 담당하는 지도가 있습니다. 얼굴을 담당하는 영역, 팔과 손을 담당하는 영역, 그리고 다리를 담당하는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이 중 다리를 담당하는 영역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전대뇌동맥입니다. 이 혈관이 막히면 손도 멀쩡하고 얼굴도 괜찮은데 유독 반대쪽 다리에만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이상해집니다. 오른쪽 전대뇌동맥이 막히면 왼쪽 다리에, 왼쪽이 막히면 오른쪽 다리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교차 구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손해입니다. 손해는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걸을 때 넘어지지 않게 미세하게 근육을 조절합니다. 손해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다리 근육 힘은 괜찮지만 균형을 전혀 잡지 못합니다. 술 마신 사람처럼 비틀비틀 걷고 눈을 감으면 한쪽으로 쓰러지려고 합니다. 세 번째 연결고리는 심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흔해지는 부정맥, 특히 심방세동이 있으면 심장 안에 피가 고여 피떡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피떡이 어느 날 심장에서 떨어져 나와 목의 경동맥을 타고 올라가 뇌혈관을 딱 막아버리면 갑작스러운 대규모 뇌경색이 발생합니다. 심방세동이 있으면 뇌경색 위험이 5배까지 올라간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심방세동이 있어도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에 이상이 생기면 단순히 다리 근육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근육을 조종하는 뇌와 혈관, 그리고 혈전을 보낼 수 있는 심장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여러분이 집에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7가지 다리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이 영상이 끝난 뒤 오늘 안에 병원에 가십시오. 첫 번째, 신호 한쪽 다리에 갑작스러운 힘, 빠짐입니다.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가슴에 모은 뒤 오른쪽 다리만으로 일어나 보십시오. 다시 앉았다가 이번에는 왼쪽 다리만으로 일어나 보십시오. 양쪽이 비슷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한쪽 다리는 쉽게 일어나는데 다른 쪽은 버티기 힘들거나 금방 주저앉을 것 같다면 그것은 분명 신호입니다. 특히 계단을 오를 때
예전에는 문제 없었는데 요즘 들어 한쪽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난간을 꼭 잡아야 한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다리 저림과 감각 이상입니다. 두꺼운 양말을 신은 것처럼 발바닥 감각이 무딘 느낌, 솜 위를 걷는 것처럼 푹신푹신한 느낌, 이런 감각 이상이 자세를 바꿔도 계속된다면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리를 꼬고 오래 앉아 있다가 저린 것은 자세를 풀면 금방 좋아집니다. 하지만 뇌에서 오는 저림은 자세와 상관없이 계속된다는 것이 중요한 차이입니다. 세 번째, 신호조크발, 즉 발목 들기 약화입니다. 걸을 때 발끝이 바닥에 끌리는 느낌이 있어 우의도적으로 무릎을 더 높이 들어야 걷는 경우입니다. 신발 앞코가 한쪽만 유독 많이 달아 있다면 이것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 반복되는 걸려 넘어짐입니다. 집 안문턱 카페, 바닥 끝 카페 끝에 자꾸 발이 걸려 넘어질 뻔한 적이 있습니까? 한 달에 한두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반복된다면 이것은 다리 힘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위치 감각이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 원치 않는 다리 떨림과 경련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다리가 저절로 떨리거나 불규칙하게 움찔거리는 느낌이 있다면 뇌의 운동 조절 신호가 불안정해진 것일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발바닥을 바닥에 붙이고 1분간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이때 다리가 저절로 떨린다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신호 보행 불균형입니다. 바닥에 일직선을 상상하시고 그 위를 따라 걸어 보십시오. 한 발 한 발 발끝과 발꿈치를 맞추어 일렬로 걷는 것이 어렵다면, 특히 한쪽으로 계속 치우친다면 손해나 균형 중추의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30초간 서 있는 테스트도 있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 몸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금방 쓰러질 것 같다면 정상은 아닙니다. 일곱 번째, 신호 앞에서 말씀드린 6가지 증상이 몇 분에서 몇십 분 나타났다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 바로 일과성 허혈 발작입니다. 여러분,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틀 안에 진짜 뇌경색이 올 수 있다는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척추관 협착증이나 말초동맥 질환과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구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으면 통증과 저림이 좋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말초동맥 질환은 다리 혈관이 막힌 것이기 때문에 걸을 때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프다가 잠시 서서 쉬면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반면 뇌에서 오는 신호는 자세와 관계없이 지속되거나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는 식으로 패턴이 다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러분의 행동을 실제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뇌와 다리를 지키기 위한 3가지 즉각 행동 지침과 1가지 평생 전략입니다. 첫 번째 행동 지침,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분명하게 느껴진다면, 특히 갑자기 시작되어 10분 이상 지속되거나 사라졌다, 다시 반복된다면 오늘 밤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로 응급실로 가십시오. 스스로 운전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119를 이용해 뇌졸중 센터가 있는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행동 지침, 집 안이나 거리에서 누군가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거나 말이 어눌해지고 입이 한쪽으로 처지는 모습을 본다면 그 자리에서 시간을 확인하고 바로 119에 신고하십시오. 지켜보다가 나아지면 가자라는 말은 뇌세포에게는 사형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행동 지침, 60세 이상이시거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심방세동,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1년에 한 번 경동맥 초음파와 심장 검사를 통해 내 혈관과 심장 상태를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평생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결국 혈관을 아끼는 생활입니다. 혈압은 130에 80 이하 가능하면 120에 80에 가깝게 유지하기, 공복 혈당은 100 미만 식후, 이시간 혈당은 140 미만으로 관리하기,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은
기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 있다면 70 이하 없더라도 100 이하를 목표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특별할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3번 숨이 약간 찰 정도의 빠른 걷기를 30분 이상 꾸준히 하십시오. 무엇보다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담배는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혈전을 더 잘 생기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조금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공포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이 삶을 다시 설계하는 건강한 긴장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다리가 보내는 신호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둘째,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신호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바로 병원에 가십시오. 셋째, 뇌경색은 80%에서 90%까지 예방 가능한 질환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사실을 알게 된 것 자체가 이미 예방의 첫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뒤 꼭 한 가지만 실천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밤 신발을 벗기 전에 1분만 시간을 내서 양쪽 다리의 힘과 감각 걸음걸이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가족들과 이 영상을 함께 보시고 내 다리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미리 약속해 두십시오. 그 작은 1분과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다리와 뇌를 지키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마음과 몸 클리닉에서는 여러분의 뇌와 심장 그리고 마음 건강을 지키는 실질적인 의학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다리는 평생 여러분을 지탱해준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뇌가 보내는 메시지를 가장 먼저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다리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무사하시길 바랍니다.